전립선 석회화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찜찜하신 것 같아요. 잔뇨감 좀 있고 이렇게 소변 볼 때 요도에 좀 통증도 있고요. 또 사정할 때도 약간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.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칼슘이 자꾸 남아서 이게 이제 돌처럼 굳어진다. 안녕하세요, 다솜이 여러분.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. 오늘은 저에게 상담 주신 사연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이분이 61세 남자고요. 자유행위를 좀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. 근데 자유행위를 안 하면 정액이 이렇게 좀 꽉 찬 느낌이어갖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신대요. 그래서 이제 이 나이에 자유행위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그리고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석회화 있다는 진단을 좀 받으셨대요. 전립선 석회화는 그 전립선 조직 안에 이제 이렇게 칼슘이 침착돼서 이렇게 돌처럼 굳어진 거라고 그래요. 일종의 결석 같은 거겠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자위 도구를 사용하시나 봐요. 아마 실리콘으로 된 걸 쓰시는 것 같은데 니베아 크림 마사지 후에 사정을 이제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귀두나 성기 피부에 문제 없겠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. 61세면 사실 많지 않아요. 61세면 청년입니다. 그렇죠? 유엔에서도 벌써 몇 년 전에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요즘은 뭐 곱하기 0.8를 한 것이 자기 나이라고 얘기하면 61세 정도 되면 한 47, 8 정도 될 거예요. 그리고 뭐 워낙 건강관리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61세는 사실 노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. 근데 이제 물론 부부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파트너가 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관계를 하는 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. 자, 이분은 어쨌든 자유행위를 좀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까지 하고 있고 전립선 석회화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찜찜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립선 석회화는 그 전립선 조직 안에 이제 이렇게 칼슘이 침착돼서 이렇게 돌처럼 굳어진 거라고 그래요. 일종의 결석 같은 거겠죠. 전립선염이 만성이 될 때 있잖아요. 자꾸 이 전립선에 자꾸 걸리고 염에 걸리고 또 치유되고 이거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칼슘이 자꾸 남아서 이게 이제 돌처럼 굳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두 번째는 전립선의 분비물이 빨리빨리 나가지 않을 때라고 해요. 그래서 아마 이분이 자위를 계속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액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립선액과 정낭액이거든요. 근데 전립선 분비물은 좀 원활히 배출이 되는 게 오히려 성 건강에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인이 노화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50대 이상의 남성한테는 좀 자주 발견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전립선에 석회화가 있으면 잔뇨감 좀 있고 자주 소변을 보고 싶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렇게 소변 볼 때 요도에 좀 통증도 있고요. 또 사정할 때도 약간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전립선에 그런 돌멩이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겠죠. 그리고 회음부가 좀 불편할 거라고 하는데 이 회음부가 지나가는 게 항문하고 이 음낭고 사이에 그 피부 고즈음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런 증상 없이 그냥 건강검진에서 CT나 이런 거 촬영하다가 나온 거면 그냥 좀 경과를 관찰하시면 되고요. 소변 불편감이 심할 때 그리고 또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. 힘들어서 안 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치료는 뭐 일단 항생제 치료하겠죠. 염증이 있으니까. 그리고 물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소변 보고 또 음주를 좀 많이 하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고요. 심하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어쨌든 이분께서 전립선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61세 남자가 자유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뭐 오케이입니다.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일단 사정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사정하는 사람은 전립선이 훨씬 더 좋을 거고요. 요도나 성기능이 좋을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정기적인 사정을 하면 전립선의 이게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롭고요. 그리고 또 자유행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성적인 욕구도 해소되고 성적인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고 자유행위 하고 나면
또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숙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무엇보다도 성기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용불용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. Use it or lose it.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노화되는 부분, 쇠퇴되는 부분이 성기관하고 그리고 이 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계속 이 발기하고 사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의 성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유행위를 규칙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 자극을 하는 것이 성욕도 좀 생기고 발기력이나 성기능 유지하는 데 좋기 때문에 자유행위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것 같습니다. 60대 정도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아내 파트너가 폐경을 넘으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관계를 그렇게 자주 하려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. 물론 금슬이 좋거나 성관계에서 느끼는 쾌감이 좋으면 물론 자주 하려고 하시겠지만 파트너가, 그러니까 배우자가 좀 거부를 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좀 부족분은 자유행위로 채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자분들도 왜 남편의 뭐가 문제가 있어서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이때쯤이면 이제 성인병, 뭐 당뇨병 혹은 고혈압 뭐 이런 것 때문에 발기 좀 잘 안 될 수가 있고 혹은 뭐 남편도 또 성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나는 여전히 성욕이 있다 그러면 여자분들도 그거를 왜 그냥 꾹꾹 참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유행위를 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유행위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. 이거는 내 쾌감을 내가 느끼는 거고 나의 어떤 욕구를 즐겁게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행위는 권장합니다. 여자도 남자도 권장하고요. 너무 많이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자위가 심리적으로 의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.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딱히 막 성욕이 안 생기는데도 우리가 잘 때 양치하고 자는 것처럼 하고 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뭔가 빠뜨리고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게 그게 바로 강박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강박 증세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혼자 있거나 혹은 우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자유행위를 하다 보면 의존하게 돼요.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피하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61세 남자가 자유행위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혹은 세 번까지라도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오히려 더 좋고 권장해야 될 일인데 너무 이제 작거나 통증이 있다면 조절하셔야 되고요. 이제 두 번째 질문. 실리콘 장난감을 사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니베아 크림 같은 유성 크림을 쓰시는 것보다는 그 러브젤 같은 거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.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수용성이에요. 지용성은 없기 때문에 기름이 이렇게 발라지는 것이 찌꺼기가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피부의 자극에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 윤활제, 러브젤 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물 아니면 침이 좋습니다. 그래서 니베아는 쓰지 마시고 그 수용성으로 쓰세요. 네. 또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로 혹은 그 댓글에도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또 답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